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운명철학 교양학부과정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바쁜 가운데 강의를 꼭 해야 될 날짜가 돼가지고 급하게 그냥 강의를 시작합니다. 약간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뭐 평소에도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컨디션 유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명록 90쪽이죠. 1600년경이죠. 1600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소설책이 있어요. 일반 책으로도 뭐 가장 많이 팔린 책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의 세르반데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는 우리가 인간의 그 어떤 그 행동학적 생각, 사고와 행동학적 구분에서 햄릿형과 돈키호테형 뭐 이렇게 분류를 하죠. 생각은 좀 짧고 건너뛰거나 좀 과대망상적이고 허황되고 도무지 럭비공 같은 거예요. 얼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보고 돈키호테형이다 그러죠. 그와 반대로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1600년 뭐 그때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40이 좀 안 됐을 때 쓴 책인데 셰익스피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국의 시인이죠. 원래는 그 극작가 극작가이기도 하고요. 세계 그 4대 비극 유명한 4대 비극 네 가지의 가장 비극적인 소설 네 가지를 다 쓴 분이죠. 대표작이 햄릿, 그리고 이제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근데 어떻게 동시에 이제 이 인간 그 행동학적인 면에서 두 인물을 동시에 이때 책이 나왔는데 햄릿은 자기 아버지 햄릿, 아버지가 햄릿 왕이죠. 아주 뭐 좋은 집안인데 햄릿 왕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삼촌한테 피살을 당하죠. 독살인가 그렇게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촌이 아버지 햄릿 왕을 죽이고 왕위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요. 복수심에 불타는데 우유부단한 거죠. 행동을 옮기질 못해요. 그래서 늘상 계획만 세우고 뭐 상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햄릿형이다. 반면에 이 세르반데스의 돈키호테에서 이 돈키호테는 그 말 이름이 로시난테인가요? 뭐 말 그 아주 비루먹은 말이죠. 바짝 여인 말을 타고서 기사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기사들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 기사들 이야기에 빠져서 자기가 과대망상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그 우리가 꿈속에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고 뭐 별 다 할 수 있듯이 돈키호테는 이제 그런 형이에요. 근데 이 세르반데스는 돈키호테를 빌어서 자기의 그 생각을 이야기한 거죠. 돈키호테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이야기인데도 굉장한 울림이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게 불가능해?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걸 해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해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지 않고 나는 안 돼 하는 생각 또는 전혀 그 자신감이 없다든지 자기 능력을 이렇게 아주 그 낮게 보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못해. 이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가. 해보면 될 것을. 운명학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제 직업을 간 사람도 있지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 아닌 데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 직업을 운명학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 살면서 많은 제약과 눈치와 통제, 은근한 그 부모, 형제 또는 선생님들의 그 압박, 오도, 잘못 끌어가는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겁니다. 상당히 못난 자식이고 불효자식이다 해서 왔는데 의외로 순수하고 괜찮아요. 상당히 잘난 자식으로 자랑을 하는데 의외로 나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좀 잘 되면은 다 자기 능력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죠. 조금 잘못되면은 이제 그때는 부모 탓도 하고요. 조상 탓하는 거죠. 그 세상 탓도 하고 남 탓하는 게 이제 습관화된 거죠. 그런데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굉장히 적어요. 자기 잘못을 고쳐나가려고 드는 사람은 적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쉬운 말인데도 부모들한테 길들여진 거예요, 그냥. 부모가 이렇게 짜준 틀 속에서만 사유하는 거죠. 항상 모든 게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한 발짝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마마보이가 돼 있거나 파파보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해가면서 아주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전혀 개척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부모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적어도 이 사회에 그래도 내가 참정권이 있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깨쳐가야 되거든요. 부모의 틀에서 못 벗어난다.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의 문제도 있겠고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굉장히 현명한 부모님들이 많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젊은 부모들도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 있고요. 옛날 노인 같은데도 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반대인 사람도 많죠. 어느 방송국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 말하기는 참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참 못마땅한 프로가 있어요. TV 프로를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의도는 알겠는데요. 아이들을 영재화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에 조금 뭐 뛰어나다, 뭐 춤을 잘 춘다 해서 뭐 하고, 뭐 나올만한 아이들은 같은데요. 사회 초점을
그런 식으로 도식화시켜 버리는 거. 영재라는 거를 부각을 시키면은요, 은근히 그 정도 아이들을 갖는 부모들한테는 부러움을 주기도 하지만요,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아이를 영재화 시키려고 드는 거죠. 왜 영재여야 될까요? 미국의 3억 5천만 정도의 인구에서 미국을 끌어가는 인구는 1% 정도라고 그러죠. 한 300만 정도가 미국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이끌어간다고, 리더들인 거죠. 그럼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뭐 가장 힘이 좋은 나라니까, 그럼 미국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럼 한국을 끌어가는 인물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미국이 한 300만 정도가 끌어간다면 우리나라는 한 50만 명 정도가 끌어가면은 뭐 거의 비율이 맞나요? 리더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 국가를 끌어가는 리더를 얘기하는데 1% 정도가 끌어간다. 뭐 대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회를 끌고 이끌고 가는 리더는 필요하겠지만은요. 인구가 5천만 인구가 되면은요. 어린아이 빼고 아주 나이 많은 사람 빼고 이 사회의 허리쯤 되는 한 35세에서 50세 사이 사람의 이 척추로 따진다면은 어디쯤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척추가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척추만 중요한 게 아니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기관과 중요하지 않은 우리 신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영재교육이라는 거에 매몰돼 가지고 내 아이가 영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건 덤으로 얹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영재는 행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요. 영재가 됐다 그러면 천재가 되길 원하거든요. 말 타면 경마 잡고 싶은 거예요. 그 내 아이가 가장 뛰어난 천재가 되는 걸 바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를 몰라요. 올바른 놀이 문화가 형성이 안 되죠. 고등학교를 보내도 중학교를 보내도 벌써 어떤 영재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보내도 특수 학교를 보내고 싶거나 대학도 지금 극히 세분화되어 있는, 과거에는 직업이 산업공상 정도로 딱 나눴던 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직업의 종류가 10만 종이 넘거든요. 이렇게 많은 직업에서 좋다 나쁘다를 부모가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장 부모의 그 사고방식, 살아왔던 것, 나의 한풀이까지 다 더해가지고 너는 뭐가 되라 이거죠. 자식들로서는 이게 참 고개 갸우뚱한 일인데요. 그래도 끌려가거나 어쨌든 수능을 하거나 뭐 투덜대도 할 수 없이 경제권이 없거나 다른 힘이 없으니까 따라는 갑니다. 근데 그 반작용이 나타나죠. 천재하고 천치는,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이 천재는 옛말에 명이 짧다고 그래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톡톡 튀어나오는 사람은 놔두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과거예요. 지금은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그래도 어떤 윤리 규범이란 걸 막 그냥 공자맹자 들이대고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사회 규범이라는 거에서 너무나 벗어나지 않는다면 톡톡 튀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 때문에 사회는 또 다각도로 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발전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에 너무 자식들을 매놓지 않는가. 천재하고 행복은 같이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다. 천재라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뭔가 부족할 때, 뭔가 굉장히 없고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을 때 튀어나오는 게 천재거든요. 이 세상에 무슨 발명품이 천재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재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영재, 천재는 이렇게 딱 어느 날 탁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천재로 만들려고 기를 쓰다 보니까 아예 그렇게 머리가 정말 이만큼 돼서 풀 수 있는 문제 같으면은 그 머리가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자식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몸도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피아노도 좀 잘 쳐야 되고 얼굴도 좀 뭐 잘생겼다 뭐 신체에서부터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되고 걷다 성격도 좋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외골술 만들어 버려요 자식을. 그래서 자식을 버려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 자식을 그렇게 키우자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어떤 극에 가까운 명예 내지는 아니면은 일단은 돈이 좀 있어야 돼. 돈이 많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자식들을 소몰이 하듯이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부모들의 그 심리를 제가 사자성어 돈아항 불이다. 돈이 아니면 항상 불안하다. 돈아항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돈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신도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어느 정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입춘이 되거나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 부적을 찾죠. 부적들을 많이 찾아요. 근데 저는 그 가장 좋은 부적은 오유지족이다. 경면주사로 뻘겋게 쓰는 부적만이 다가 아니고 오유지족이라는 그 부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다. 오유지족. 지금 칠판 없이 강의하니까요.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 상태에서 만족을 하면 그게 부족이에요. 가장 좋은 건데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만족을 좀 하시라.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죠. 너무 심하게 아이들을 간섭을 하고 막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다음에 행복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에 대한 원망이 늘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해보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불가능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운명도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바꾸면 이 어떤 현상, 눈으로 보는 현상에 대한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사유하는 생각서부터 내 이 마음, 마인드조차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다.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는데. 한번 좀 그래 보시면은 훨씬 더 인생이 좀 순탄하고 편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안타까워서 이 말을 했습니다. 90쪽 운명수 8입니다. 운명수 8인 사람은 지지가 미에 해당된다 그랬는데요. 요 밑에다가 나무 목자 적으시고 가로 열고 토의 영향 가로 닫고요. 동력 동자 쓰시고 가로 열고 기관지 폐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적으시고 그 공란에다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면성실 쉽게 만족을 못한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요거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일단은 적어 주십시오. 요게 의미가 조금 달라요. 미리 설명을 할까요? 부지런하다는 거는 굉장히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런 부지런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맡은 그 부분 내에서만 그거에서만 그렇게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눈을 밖으로 잘 돌리질 못해요. 남을 가르치려고 든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 교사나 큰 식당이나 호텔을 하거나 건축가, 유명한 훌륭한 건축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제 동창생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 참 잘했죠, 그 친구가. 근데 뭐 어느 회사를 말해도 그렇고요. 개인 회사인데 건축 설계 회사 아주 정말 몇째다 그래도 다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이 8의 기질인 거죠. 아주 대단히 똑똑한데 근데 밖에 눈을 한 번도 못 돌려요. 아주 얌전한 친구가 밖에 눈 한 번을 못 돌리는 친구예요.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설계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하죠. 예,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예, 뿌리 내리고 박혀 있으면까지만 적어 놓으십시오.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여기까지만 적으라는데 곧 설명을 할 거예요. 얼굴은 신선의 풍모가 있어 맑고 고상한 기품이 있으나 내성에 불이 있어서 인내심이 적고 끝맺음이 약하다. 겉으로는 인내하고 정신력이 강한 듯하나 속으로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쓰고 힘을 쏟아 정력을 낭비한다. 마음이 온순하나 자존심이 강하고 고독해요. 주의와 쉽게 융화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군소리로 망신당하거나 체면 깎이는 경우가 많다. 경우가 밝고 분명하며 미래의 계획은 확실하나 성취가 적고 이루는 게 의외로 적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심상에 따른 분류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남을 원망하는 범인으로 그늘이 그칠 날 없는 운명이다. 헛된 공상망상이 많고 부질없는 생각에 몰두하다가 그르치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 그르치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헛된 공상망상을 천재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공상이나 망상, 공상가도 있고 망상가도 있어요. 예, 돈키호테 같은 거지만 이 아까 돈키호테처럼 막 행동력이 많지는 않아요. 또 이 공상이나 망상은 많아요. 그래, 어떤 웹툰 작가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만화가, 유명한 만화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공상 망상을 그런 쪽으로 연결하면 참 좋죠. 그 선생님 같은 기질도 있고요. 남녀 공이 결혼 전에 실현하는 고비가 있으나 초혼에 실패하지 않으면 중년의 공방을 면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 중년의 나이는 여기 정해준 대로 정확히 아예 외워두십시오. 이제 작용수 하면서 많이 이거 응용하시면 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중년에 한 번의 실패가 있겠고 유산이 있더라도 중년에 모두 잃는 운명이다. 예, 무조건 중년에 다 잃는 게 아니고 유산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막 이렇게 벌은 거는 지키는 그 힘은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저 유산 같은 걸 받고 뭐 공짜로 생겼나요? 그러면은 좀 많이 이래요. 왜? 공상망상 때문에 엉뚱한데 쏠깃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운이 많은 사람들이죠. 38목이라 땅에 이 목이 피어나듯이 토지에 투자하면 지키고 늘릴 수 있는 운이니 실행하라.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어떤 뭐 아까 호텔 또는 큰 식당 뭐 이런 거, 식당이 뭐 대단히 커야만 큰 식당이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고 비싼 식당이 조그만 식당도 많죠. 근데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성격상 그래.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지키는 수가 많다는 거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줄 꽉 잡으라는 얘기죠. 그 집중하고 망상과 번뇌를 다스려야 된다. 항상 망상이나 번뇌가 많아요. 앞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수도 많은 정도로. 그리고 밑줄을 저는 쭉 쳐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삼가라. 정말 위험한 일을 삼가야 될 사람들이 사고 위험이 높은 수치예요. 소위 잡기가 잘 붙는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잡생각이 들 여유 없이 손발 쉬지 말고 사용하며 바쁘게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면 좋다 그랬는데요. 아까 그 여백에 처음에 뿌리 내리고 박혀 있으면 그랬죠. 뭔가 망상에 빠지지 말고 집중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망상이나 번뇌가 많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고 박혀 있으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 좀 다녀야 되죠. 많이 견문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책도 많이 읽고요. 특히 8의 운명수 중에서 생일이 8일이나 20일인 사람은 패가 망신살이 있다. 8일의 생일인 사람은 번창을 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고 20일 생일인 사람은 이 8의 운명 중에서 20일이에요. 그냥 다 20일이 아니고 20일 생일인 사람은 되는 일이 너무 없어요. 이제 작용수 하면서 배웁니다. 이제 곧 차려오니까요. 사이비 종교에 깊게 빠지는 사람한테 많고요. 교주도 많아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발달해 있어 갖고 스스로 해탈 각성하고서 착각하거나 교준한 무당들이 많은 것이다. 꿈도 무지하게 많이 꿔요. 맨날 스님 뭐 하고 꿈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92쪽에 영양저하지상. 요거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돈이 뭐 얼마가 있으면 부자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진 거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심성이 갑인 거예요. 유유자적하죠. 태생적으로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건 큰 문제도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훌륭한 선생님, 청렴한 관료, 경지가 높은 도인들이 많다. 법과는 제가 뺐습니다. 이제 책을 새로 쓴다면 법과는 빼버리고 싶네. 다음에 백양입초지상. 흰 염소가 풀밭에 들어간 형상이니 의식주에 걱정이 없는 모습이다. 뭐 풀밭에 염소가 있으니까 좀 좋습니까? 여기서 예술적 감각이 독특하고 뛰어나서 이름을 날리며 사업을 해도 수완을 발휘해 잘 헤쳐나간다. 유명한 웹툰 작가, 유명한 만화가 뭐 이런 경우도 예술적 감각하고도 좀 연관되고요. 또 지휘자 그런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요.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을 타고났으면 밑줄 그십시오. 남의 이목을 상당히 의식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요거는 밑줄을 그라고 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운명수 1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거 앞으로 9, 또 작용수 10, 11, 12 나갈 때도 이 심상이 을에는 항시 뉘선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목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나는 이렇게 막 하려다가 이목 때문에 좀 옷 잘 갖춰 있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이목 때문에 오히려 하나 버리려다가 이목이 있으니까 오히려 죽는 요것도 버린 것보단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줄려다가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5,000원을 준다? 그럼 그것도 좀
위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위선이라도 위악보다는 난 거예요. 위악이 우리말로는 이제 우악 떤다고 그러죠. 우악스럽다. 이게 이제 위악이에요. 위악. 일부러 짐짓 악하게 하는 거. 그걸 위악이라고 하는데 착한 척 하는 거. 요겐 위선이죠. 이런 것도 그나마 심상에 따른 분리해서 병이나 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을 정도까지도 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목 상태 때문에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큰 탈 없이 직분을 수행하며 가정에도 애환이 없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남의 눈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그걸 계속 밤새 걱정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혹시 내가 이런 걸 봤나 안 봤나? 그것도 걱정하고 막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의외로 좀 뭐랄까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많아요. 또 오픈시키지 못하고 고독한 게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되게 솔직하기 때문에 해서 안 된 말도 턱 던져버리고 후회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가정에도 그렇게 큰 애환은 없을 정도로 그거는 자기 그 안에 거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자꾸 하려고 드는 게 있죠. 그리고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이제 문제예요. 이 큰 나무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나무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쭉쭉 빨아들여야 돼요. 겉으로 본 것보다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높이보다도 뭐 훨씬 더 길게 뿌리가 그것도 나무는 한 기둥 쫙 올라갔지만 한 줄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방으로 그 나무 올라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사방으로 그냥 뿌리가 퍼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면치레하니까 그 발전이 없을 수가 있다. 적절한 자기 수양과 개발에 게으르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날린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과 개발,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가지런히 하려는 게 있거든요. 음식 업종이나 교육 사업에 또 소질이 많고요. 평범한 직장 샐러리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교사나 전업주부로도 안성맞춤인 운명이다. 건축업도 얘기했고요. 지난번 인생 강의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이 8의 음명수가 참 재미난 음명수죠. 봉우경양지상 이게 이제 심상에서 제일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비를 만난 그 논란염소 형상 매 하면서 그냥 막 헤매죠. 일생 동안 재난, 고통, 풍파가 그치질 않고 뒷일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심상이 좋으면은 갑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심상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또 세우지만 시작도 못 해보고 되는 일도 없어요. 밤새 잠자리에서 집도 수없이 졌다 허물고 졌다 허물고 세월만 보내요. 당장 실천보다는 에이 이제 내일부터 할까?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달엔 내가 할 거야. 내년부터는 내가 그럴 거야. 그래 뭐 다이어트도 오늘까지만 먹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도 불필요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너도 나도 무슨 공부, 너도 나도 뭐 한다. 좀 계획을 좀 잘 짜야 되는데 견문을 많이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깊게 공부를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꾸 뿌리가 사방으로 쫙 퍼져 있듯이 가진 얘기를 다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안 돼요. 물만 먹어야 돼요. 물. 맑은 물을 먹어야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큰 나무가 물을 먹지 않고 자꾸 얘기 들어보니까 햇볕 받는 얘기만 듣거든요. 그러면 쏙쏙 튀어나오면 마르는 거예요. 일을 해도 맞지 않는 일만 하니 성취감을 얻기 힘들고 마음만 바쁘고 허전하다.
여기까지 해서 운명수 8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됐죠. 운명수 9를 하기에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고요. 뭐 날마다 뭐 무슨 방송할 때마다 무슨 어떻게 해서든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아, 오늘은 어땠고 이랬는데 제가 뭐 자수하건데 뭐 정말 아시잖아요. 뭐 방송 보시고 오셨던 분들은 또 깜짝 놀라시죠. 제가 뭐 화면에서 또 이렇게 피곤함이 나타나지만 실제 뭐 피곤합니다. 근데 아침만 되면은 또 반짝반짝해요. 잠을 안 자고 못 잤어도 반짝반짝하고 그랬다가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상담이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짐이죠. 누구든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세상에 다 각자가 소설 써도 장편 소설 10권, 100권이라도 쓸 만큼씩을 압축시켜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딱 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그 시간 내에 저한테 전부 다 원폭 투하하는 거죠. 그냥 뻥뻥 터트리는 거예요. 그럼 전 그걸 다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빙의하듯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생을 쫙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듣는 때도 있잖아요. 많이는 안 듣지만 그래도 한 5분 10분 듣더라도 그 사람 일생이 보이는 거죠. 좀 힘듭니까? 그럼 눈이 한 사람을 상담을 하고 나면 눈이 10년은 들어가요. 근데 하루 2분 상담을 합니다만 2분 하고 나면 제가 거의 뭐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아주 힘들게 하는 어떤 스님들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뭐 신세한탄하시고 막 이러니까 참 제가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었어요. 목도 다 쉬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1일 15일 날 이렇게 되면은 방송을 기다린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합니다. 이제 운명수 9 남았고요. 작용수 10, 11, 12 남았는데 작용수 10, 11, 12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시를 좀 하고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단시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분도 많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단시가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물의 운명수가 또 있죠. 근데 사물의 운명수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거하고 이제 9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요 사물의 운명수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깊은 얘기 여기서 더 또 나가죠. 더 나가는 걸 다 취합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어떤 분은 그동안 노팅한 거를 다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셔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정리를 예쁘게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참 잘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뭐 많이 외우고 있는 분도 있고요.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저한테 이렇게 이르는 분들이 많아요. 숫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한다고요. 대세가 됐다면 반가운 거죠. 근데 명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명리가 또 같이 공부한 분들은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운명록을 갖고서 제가 알거든요. 오셔서 배우신 분들도 있고 여기서 듣고 배운 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운명록이나 운명 비결을 냈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어요. 이 학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걸 보고서 또 응용해서 뭐 자기 학문이라고 해서 하니까 그 뭐 자기 학문 되는 겁니다. 그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나 근거는 있어야죠. 뭐 1975년생이다 그러면 75에다가 뭐 음력 생월과 생일을 뭐 해는 방법으로 해서 뭘 해는 분도 있는데 75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수님 탄생
1975면 차라리 1975 나는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1975에다가 생월생일 한다면 또 이해를 하겠네. 또 생월생일은 또 음력에다가 그건 또 양력에 1975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오행도 아니고요. 그건 이상하고요. 걷다 또 뭐는 양력으로 아예 생일도 양력으로 쳐야 되는데 뭐 빼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뭐 마이너스 뭐 얼마를 해야 된다, 뭐 그랬다고 이거는 뭡니까 묻는 분인데 저는 그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학문이라면 학문이니까 제 거를 뭐 베꼈다고 제가 단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꼈으면 그렇게 베끼면 안 되죠. 벤치마킹은 좋은 건데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는 못된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사람의 운명을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증명이 돼야 돼요. 정말 증명이 돼야죠. 자랑을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자랑은 자랑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음영록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과학적으로 모든 뭐 사건 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어제도 한 10여 년 전에 10한 5년 6년 됐나요? 그, 이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 4년인가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못 가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이 부부가 아이들이 와서 어제 같이 저녁 공양을 해서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너희 내년에 아기 갖네. 정말 가져갖고 이제 뭐 20 몇 줄에나 18줄에나 뭐 그렇거든요. 그런 것뿐 아니에요. 뭐 우리 제자하고도 또 관계된 그 속가의 집안 아이들도 비슷한 일이고요. 그런 일이 많아요. 7, 8년 동안 가질 생각도 없는 부부들도 정확히 내가 운명을 이제 이렇게 바꿔줬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이게 이제 맞는 거다. 그러면 본인들이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딱 1년 되는 날로 잡았을 거예요. 작년에 그런 거니까. 내년 9월이면은 낳거나 갖거나 할 거다. 정확하게 올 9월에 출산 예정일로 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질 의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운명이란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돼야죠. 적어도 남의 운명을 다루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짝을 못 만날 것 같은 사람도 결혼해. 염려하지 말어. 언제쯤 결혼해. 정말 결혼하거든요. 뭐 아무나 데려다 한 건 뭐 아무나라는 게 있어요. 다 자기 운명에 맞는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 신랑감 만나고 괜찮은 신부감 만나고 하는 거거든요. 악담은 잘 못해요. 제가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좀 직격탄 날려도요. 사람들한테 악담은 그건 안 하죠. 근데 너희들 이혼해. 뭐 이런 소리는 못해요. 너 죽을 거야. 이런 소리는 못해요. 조심스럽게 뭔가 좀 접근을 아주 참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운명을 이렇게 다른 사람 운명을 혹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저한테 뭐 상담 오셔서 뭐 타종교 성직자도 있습니다. 뭐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교회 이름도 많이 줬잖아요.
어쨌든 뭐 아르마리로 해서 절 찾아오고 그랬던 분들이 있고 방송 이거 뭐 이깎고 나갔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사람은 자기 그 운명을 궁금해하죠. 누구나 다 운명이 궁금한 겁니다. 그 궁금한 운명을 우린 지혜롭게 바꾸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난 삼아서 그냥 보는 분 같으면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내 운명이 장난이다 싶으면 볼 필요 없죠. 내 운명이 정말 심각한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간절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거 아주 힘든 일이에요, 저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죽으면 이거 뭐 화장할 때 갖고 갑니까?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에 뿌려놔졌어요, 이미.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이재함 선생처럼 그 토정 비결이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찾던 그 토정 비결처럼 그만큼 세월이 갈런지 더 갈런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타 학문을 존경을 해왔어요. 명리 정말 존경을 했죠. 주역 정말 훌륭하죠. 근데 있는 그대로 갖고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정도에서 새로 출발해서 거기서 또 더 이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는 능력이에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홍익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한테 뭔가 득이 되게끔 하는 쪽으로 해서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치 않은 걸 자기 그 단정, 자기의 식정만 갖고서 알고 있는 그 뜻만 갖고서 식정으로 그냥 막 때려잡듯이 내기할 내기라는 게 참 좋은 게 아닌데 내기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뭐 누구 언제 어떻게 된다? 그따위 소리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는데 또 그런 소리 또 해요.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어떻게 된 사람 갖고서 이 사람 뭐 사주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부끄럽죠. 그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 짓은. 뭐 무슨 띠는 어떻다? 무슨 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12분의 1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살 무슨 띠로 나눠도 그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말 하품 나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운명은 정확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만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지금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덜 알려드릴 거 아닌가? 좀 너무 많이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오히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입 바른 소리를 했으니까 좀 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소리 한번 치는 겁니다. 좀 더 내놔야죠. 작용수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수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충분히 예,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뭐 피로도가 심합니다.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의 없이 강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제가 됐다고 고맙다고 정말 많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달마대사가 당태종한테 갔을 때 당태종이 자기 그 공덕을 쫙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사원도 많이 세우고 불경도 간행을 많이 했고 탑도 많이 세우고 뭐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달마한테 내 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해 보시오. 내 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사.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퉁명스럽게 무 그러죠. 없을 무자. 없다. 이미 공덕을 얘기하면 공이 없는 건데 제가 반성을 많이 해야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운명학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게 금강경에서 여등비구는 지하설법을 여버류자라 하나니 요 뒤에 있습니다. 여버류자라 하나니 이게 이 학문조차도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 말씀에서 비법일 수 있죠. 비법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대로만 아주 경직되게 풀어보면은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비법이고 나쁜 말로 하면 이건 사법이에요. 나쁜 법이죠. 왜 마음만 가리키지 뭔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건 인생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몇 강에서 했나요? 6강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왜 제가 이 강의를 했는가?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뭔가 그 야반산 중에 캄캄한 산 속에서 손전등 하나만 비춰도 죽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그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쓴 책이고 그걸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 또 무자 본문 또 얘기했듯이 그 공덕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공덕이 없어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정말 건조증 심하고 막 눈 피로 심하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글자가 그냥 이렇게 뭉쳐 보입니다. 그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도 좀 보다가 좀 있으면 이제 막 그래요. 갈수록 심해지네요. 방송하고 나서부터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눈을 자꾸 이렇게 저 뻑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루테인 뭐 이런 약 참 많이 보내주시고요. 갖다 주시고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의 표현을 못 하죠. 뭐 주신 분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공덕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당신 보내신 분 저 뭐 부산에서도 그렇고 뭐 보내신 분이 뭐 국수도 뭐 한 박스 보내시고 뭐 이렇게 같이들 저 공양하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당신이 보내신 것조차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 감사한 거를 제가 그게 뭐 액수로 따지면 안 되죠. 정말 그건 뭐 죄악이 되는 거고 그 고마운 거 뭐 과일이고 이런 게 제가 더 신명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체력 이 리듬 신체 리듬을 제대로 유지 못한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화면을 이걸 놓고서 이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놓고 하니까 더 눈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좀 빨리 멀리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화면을 제 방에서 뒤에서도 해봤고요. 이제 옆쪽에 책장 다 옆으로 치우고 이렇게 해서 큰 칠판 놓고서 단시 공부할 때는 좀 덜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좋은 공부 나갈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의하는 게 멀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몰고 그냥 끝내면 안 되고요. 아직 55분 됐으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운명 6강에 질문하신 거에서 제가 대답해 드려야 될 게 박주영님이시네요. 영문으로 쓰셨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지금은 당장 안 하고 이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시로서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가도 있고요. 다른 쪽이 있는데 이 다른 쪽은 제가 여기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JP라는 분이 질문하신 건데 이분은 책을 보신 분은 아닌 걸로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강의도 안 보신 분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앞에 강의를 좀 보시면 돼요. 인생 강의 보시면 요거는 뭐 1, 2, 3, 4강 정도까지만 나가도 벌써 거의 다 볼 수 있는, 충분히 이건 뭐 이거보다 훨씬 도사 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웬만한데 뭐 유튜브에서 뭐 어떻다 나오는 정도 사람들은 그 정도만 보시고 가셔서 개인 교습을 하셔도 돼요. 많이 받고서 개인 교습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보셔도 충분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영숙님의 질문은 사회음료수는 매운맛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무슨 도무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하선봉님 강의 질문하신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열었다가 하는데, 하선봉님이 지난번에 그 투자 좀 하셨다는 분이죠? 그분 아닌가요? 3차 북미회담 시 부정운명수는 6과 무엇이며 긍정운명수는 어떤 수가 있을런지. 예. 긍정운명수, 부정운명수는 하선복 씨가 만든 용어인데 멋지네요. 저는 이런 말을 쓴 적이 없고요. 부정운명수, 긍정운명수라고 저는 규정을 못해요. 어떤 수든. 네. 그때 북미 회담 1, 2차가 6일 때,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6일 때는 그동안의 흐름을 반전을 시킨 거죠. 조용한데 6이라면은 역적이죠. 구테타고. 예를 들어서 12.12, 5.16 뭐 이런 거. 6.25 이런 거. 뭔가 그런 거고요. 여기서 그동안에 냉전 시대를 뒤집는 그런 거. 총불이 딱 껴놓고 있다 세워총으로 하고 총을 걷어버린다 그런다면 그거는 반전이죠. 그런 날인데 이분의 질문 딱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날일까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다 궁금한 거니까 하선복 씨가 좋은 질문 해주신 거예요. 하나 밝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그때 이 7이라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6인 날 반전을 시킨 다음에 7이라는 건 이미 27화 불인데 6 다음에 2인 날일 수는 없는데, 만일에 6하고 다음에 좀 멀어졌다가 다시 날 잡아서 2인 날 했다면 그날은 스몰 딜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날 7인 날 이날 회의를 종료하고 뭐 뭘 발표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는 7은 큰 불이에요. 빅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 됐던 거예요. 트럼프나 김정은의 버선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속을 확 까보인다면 반드시 빅딜이 있었다는 거죠. 합의가 다 된 거예요. 됐는데 이거는 자국 사정 때문에, 미국의 순수한 자국 사정이죠. 이 세계적인
회담인데 이걸 떠난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제 태클을 건 거죠. 뭐 자기네들의 그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야당은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너무 심했죠. 그거는 세계적인 문제인데 자기네 문제로 연관져서 떠나는데 그 뒤에서 바로 코언의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건 민주당이 아주 잘못한 거죠. 그건. 그 미국 민주당에서 그거는 아주 우리 민족한테 아주 대못을 박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만든 사람도 있죠. 아베가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일본은 원래 러비에 대해서는 뭐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치고 외놈들 로비 안 받은 사람 있나요?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많이 봤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그 김형욱이라든지 뭐 박 누군가의 그 로비 걸리고 그런 거 나왔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정보도 많이 들었고요. 그 로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볼튼 이 코털 그 하얀 코털 그 징그러운 아이 걔도 그 로비 많이 받은 완전 그쪽 아니에요? 그 볼튼이라는 아이는 아니겠죠. 걔 하는 짓은 아이인데 옛날에 그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볼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라크에 뭐가 있다 뭐 있다 해가지고 그때 강경하게 볼튼이 거짓 가짜 뉴스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갖고 10년 동안 이라크 다 치고 뒤지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튼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해방꾼이죠. 우리 민족한테는 특히나. 이거 지금 통일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우지 말자는 건데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인 거죠. 일본은 우리가 평화롭고 잘 되면은 제일 성가신 나라고 제일 위험한 나라가 일본이니까. 근데 그걸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서 걷다 대고 또 부채질하는 얼빠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 걔네들만 웃는 거죠. 국민이 다 피눈물을 흘릴 일인데 이건 정치 뭐 여야를 따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민족이 사는 문제고 1년에 국방비를 50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왜 쓸데없이 그래야 되나요?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해공군력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그 돈이 정말 쓸데없이 젊은 아이들 억지로 잡아다가 군생활을 그 돈도 조금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최신 무기로 세계가 놀랄 만한 무기들 많이 있거든요.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일본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견제구를 날린 게 돌직구를 날린 게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다음에 회담이 3인 날 된다면은 더없이 좋겠죠. 4인 날 된다면 그건 분명히 한바탕 할 수 있는 거죠. 5인 날 된다면은 좀 시간이 끌면서도 서로 잘났다고 서로 용이라고 설치된 통에 시간이 좀 끌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9인 날 된다면은 뭐 번거롭게 왔다 갔다는 많이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도 큰 소득보다는 뭔가 좀 나갈 텐데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8인 날 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은 답답한 게 있죠. 뭔가 시원한 건 아니고 2인 날 된다면 스몰딜 정도 서로 뭐 덕담하고 좋은 말 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고 1인 날 된다면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주장 삼아서 거의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거다. 3인 날 되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운명적인 그 날짜의 그 속성입니다. 국제관계 우리 민족의 일이지만도 국제관계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안타깝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하선복 씨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그래요. 이유담 씨 질문 같은 경우 이런 소소한 것까지는 제가 못하겠고요.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 강의에 이제 이 사물 음력수 하면서 이제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 5분 됐네요. 자, 그럼 다음 8강 때 8강이죠. 다음이 8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나간 분들은, 급한 분들은 나가셨겠네요. 인사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합니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인생 최초의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그 예고편서부터 1강, 2강 이렇게 쭉 돼 있죠. 13강까지 있고 중간에 뭐 삼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 철학 강의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 강의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메일이 아니라 핸드폰 번호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 번호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로 좀 부탁드립니다. 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제 어디에다가 이 강의를 이렇게 낼 건지 뭐 이걸 알려달라는 말씀이고 제가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비현실적이란 얘기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어요. 뭐 카카오 TV, 뭐 아프리카 TV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해주셨는데 제가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컴퓨터에다가 뭘 하나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가지고 깔아놨거든요. 무슨 뭐 어느 프로인데 프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 무슨 프로. 그래서 굉장히 고급 사양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잘 사용을 할 줄 몰라요. 너무 세네요. 그런데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제가 좀 공부를 막 해야죠. 낮에 이제 좀 틈내서 공부를 하는데 해가지고 그냥 잡다한 얘기 하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인생 강의 예고편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1편, 2편, 3편 이런 데 순서대로 해가지고 작용수 요 진짜 중요한 거를 거기에 이렇게 자막으로 내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막은 냈다가 이제 지울 수도 있는데 자막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모르고 처음에 어쨌든 이걸 다 모르고 처음부터 인생 강의 들어온 분은 자막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고 쭉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막의 중간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나가지는 못해요.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나가면은 그거를 계산법 같은 거 뭐 이런 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딱 체크해 보시면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일인 걸로 제가 설명을 듣고서 요거를 요걸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용법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좀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작용하는 거 그런 관계를 제가 여기다 좀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가 잘 될 거고요. 이 작용법뿐 아니라 단시에서도 중요한 거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요한 거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일에 공부가 덜 된 분이 있다면은 인생 강의를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작용수 이걸 보시는데 인생 강의를 더 들여다 보신 분하고 안 본 분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 이게 작용수 공부할 때 기본적인 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 이해가 안 된 분이 뭐 작용수 이거 간단하면서도 요게 아주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 헛갈리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생 강의 좀 잔소리도 많죠. 워낙 많아요. 잔소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잔소리지만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8강 이제 8강 남았고요. 8강이 운명수 9, 그 다음에 이제 9강. 미리 말씀드리지만 9강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안 들어오셔도 될 정도니까 그냥 9강은 슬쩍슬쩍 그냥 9강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될 정도로 별 내용 없는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사물 음료수 부터 나가고 단시 나가고요. 작용수는 뭐 나중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대하셔봐야 뭐 별거 없을 거예요. 8강 들으시고 이제 9강은 그냥 정 심심하면 잠깐 보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